안녕하세요. 온라인 글 교습소 글감입니다. 극작과 문창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두 학과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입시반 수강생분들을 위해 극작과와 문창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작과는요, 이름대로 극을 작문하는 학문입니다. 공연과 영상예술의 각본을 집필하죠. 그래서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의 서사예술을 탐구하고 창작하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문창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 이루어진 창작물을 작문합니다. 소설과 운문 등 문자 매체로 완성되는 서사예술을 탐구하고 창작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서사예술의 매체가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가 꿈인데 문창과에 진학하면 아마 기대하는 것과 다른 커리큘럼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입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기에 응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각 전공의 작품 완성 형태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게 두 학과 차이 중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글만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시는 문자 매체로 완성된 형태를 사람들이 접하죠. 글 자체가 작품의 완성인 셈입니다. 하지만 공연이나 영화 등 영상물을 접할 때는 문자가 아니라 시청각적인 매체로 접하게 되죠. 네, 이것이 문창과와 극작과의 가장 표면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지원 전공에 따라 어떻게 글을 연출하고 집필할지 응용하는 방법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창과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글만으로 형태를 완성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장력 또는 서술 표현법, 특색 있는 문체 등 여러 가지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떨어질 때 너에게도 눈이 떨어졌다 와 같이 동음어를 사용하여 연출하거나 그의 마음에 거센 파도가 물거품을 내며 일었다 와 같이 비유와 은유의 풍부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극작과의 경우에는 풍부한 미사여구나 특색 있는 문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작과의 작품 완성 형태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장면화가 가능한 서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작과의 서사 연출 방식에는 시청각적인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이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문창과와 극작과의 각 다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래 잠복 끝에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앞두고 있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는 시신을 이끌고 본거지로 들어가는 연쇄살인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작과와 문창과의 특색에 맞게 연출법을 다르게 하여 집필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창과입니다. 무겁고도 검붉은 듯한 악취가 형사의 코를 찌른다. 아직 부패하지 않은 시신에서 흐르는 잔혹한 살해의 흔적이었다. 범인이 망설임 없는 걸음을 디딜 때마다 형사는 권총을 쥔 양손에 힘을 준다. 몹시도 떨리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애를 쓴다. 자칫 발포하는 순간 형사는 또 다른 범인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저 시신이 될 터였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극작과입니다. 어두운 바닥 위로도 붉은 선이 쭉 이어진 게 선명하다. 형사가 그걸 밟으면 질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곁으로 나란히 붉은 발자국이 남는다. 범인의 걸음은 여유롭다는 듯 느긋했지만 그 옆에서 이끌리는 시신은 완전히 멈춘 것 같이 보인다. 어둠 속에 숨은 형사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찰칵. 형사는 범인의 발소리에 맞추어 총알을 장전했다. 자, 여기서 무겁고도 검붉은 듯한 악취가 시신에서 흐르는 잔혹한 살해의 흔적이다. 몹시도 떨리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애를 쓴다. 또 다른 범인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저 시신이 될 터였으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풍부한 문자적 연출입니다. 반면에 어두운 바닥 위로도 붉은 선이 쭉 이어진 게 선명하다. 질척거리는 소리, 나란히 붉은 자국이 남는다.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찰칵. 과 같은 표현은 시청각적 연출입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러한 서사 연출의 연장선으로 극작과 입시글을 쓰실 땐 행동이 아닌 모호한 서술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시로는 친구의 배신에 슬퍼하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한 미소 같은 문장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직관적으로 상상이 잘 되지도 않고 영상으로 표현하기에도 제법 까다로운데요. 이런 거 구분을 어떻게 해요? 라고 좀 헷갈리신다면 내가 쓴 문장을 직접 연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의 배신에 슬퍼하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한 듯한 미소.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하게 읽힐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비슷한 이유로요. 공연 계열의 각본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달에 취약한 사소한 묘사 역시 최대한 서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흔들린다 라는 지문의 경우 무대와 거리가 먼 관객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달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극작과는 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극작과는 되도록 장면적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했던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범인을 쫓던 형사가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저는 형사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형사의 감정선을 청각적 연출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듯 장면, 즉 시청각적인 비유 연출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문창과와 극작과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 전공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기시험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이겠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분명하다면 실기시험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실기 준비를 하고 싶다면 더보기란에서 온라인 글 교습소 글감의 소개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